오늘 회의에서 내가 한 말이 떠올라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상사가 표정이 좀 이상했는데 혹시 기분 나빴나? 한 가지 생각이 끝나면 바로 다음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일 발표 자료 그거 괜찮은 건가? 지난달에 보낸 메일 그거 실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새벽 2시입니다. 눈은 감겨 있는데 머리는 완전히 깨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지하철을 타면 옆 사람 시선이 신경 쓰이고 회사에 도착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주말이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틀었는데 화면은 흘러가고 머릿속은 월요일 회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좀 단순하게 살아? 그 말이 맞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나도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스위치가 있으면 끄고 싶은데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스위치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위치는 아니에요. 볼륨 조절기입니다. 끌 수는 없지만 소리를 확 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 교수가 뇌를 촬영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단어를 외우게 하면서 뇌 반응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뇌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뇌도 쉬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레이클 교수는 이 시스템의 이름을 붙였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디폴트라는 건 기본값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뇌의 기본 모드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퇴근 후에도 혼자 남아서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칼퇴를 해도 이 직원은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아요. 당신이 잠을 자도 서류를 뒤적거립니다. DMN이 바로 그 직원이에요. 뇌의 야근 중독자입니다. 이 야근 중독자는 세 가지 일을 해요. 첫째로 과거를 재생합니다. 아까 그 말 왜 했지? 3년 전에 왜 그랬을까? 둘째로 미래를 시뮬레이션해요. 내일 발표 망하면 어쩌지?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어떡하지? 셋째로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과거와 미래와 자기 자신, 이 세 가지를 자동으로 돌리는 시스템이 DMN이에요. 이게 바로 생각이 많다의 정체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특정 네트워크가 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DMN은 왜 존재할까? 뇌는 에너지를 극도로 아끼는 기관입니다. 쓸모없는 시스템을 유지할 리가 없어요. 이건 진화 심리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원시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위험은 없습니다. 호랑이도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뇌가 가장 바빠야 할 때입니다. 아까 물가에서 본 발자국은 뭐였지? 내일 사냥은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저 부족원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쉬는 시간에도 생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 이걸 잘하는 뇌가 살아남았고 그 뇌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입니다. 호랑이는 사라졌는데 DMN은 여전히 가동 중이에요. 물가의 발자국 대신 카톡 일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사냥터 대신 내일 회의실을 걱정해요. 부족원의 시선 대신 SNS 댓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의 생존 도구가 현대에는 걱정 자동 생성기가 된 거예요. 뇌의 설계와 환경의 불일치입니다. 이게 과잉사고의 진짜 원인이에요. 그래, 원인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먼저 기존에 들어본 조언들을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운동을 하면 생각이 줄어들어. 솔직히 전부 안 먹혔을 거예요. 왜 안 먹혔는지 뇌과학이 설명해 줍니다. DMN이 작동하면 전전두피질의 일부 영역이 함께 활성화돼요. 전전두피질은 뇌의 CEO입니다.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CEO가 야근 중독자와 한 팀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에 논리적 근거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CEO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라고 분석을 더해줘요. 감정과 논리가 합작해서 부정적 생각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걱정에 대한 논리가 탄탄해요. 내가 걱정하는 게 맞다는 확신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고 있는 건물에서 시원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2250명의 일상을 추적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물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절반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며 보냈어요. 그리고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생각이 현재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해변에 누워서 다른 걱정을 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했어요.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주의력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질문입니다. DMN을 멈출 수는 없어요. 뇌의 기본 시스템이니까요. 하지만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 저드슨 브루어 교수 연구팀이 이것을 밝혀냈어요. 숙련된 명상가와 초보자의 뇌를 fMRI로 비교했더니 숙련된 명상가들은
DMN의 핵심 영역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명상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유지되었다는 점이에요. 약은 중독자에게 칼퇴하는 습관을 들여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히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하지 마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이 제안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기술의 이름은 손바닥 카메라입니다. DMN은 과거와 미래의 시선이 갈 때 켜집니다. 반대로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면 DMN이 조용해져요. 이건 집중 네트워크와 DMN이 시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요. 동시에 둘 다 켜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손바닥을 펴보세요. 손바닥에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카메라로 주변을 천천히 촬영하듯 바라보세요. 이 컵은 흰색이고 살짝 따뜻하다.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다. 키보드를 누르는 내 손가락이 보인다. 이걸 딱 30초만 해보세요.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집중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DMN의 볼륨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시소의 원리예요.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딱 30초씩이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생각 실황 중계입니다. 이건 좀 독특한 방법이에요.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내일 발표 망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 지금 내 뇌가 미래 걱정을 돌리고 있구나.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 자기 생각을 실황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약은 중독자가 또 불을 켰네. 과거 재생 모드가 작동하고 있군.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전전두피질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메타인지라는 기능이에요.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작동하면 DMN의 자동 반복 루프가 끊어져요. 비유하자면 드라마를 보면서 울다가 갑자기 이건 드라마지라고 인식하는 순간 울음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것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은 뇌의 완전히 다른 영역을 사용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3번만 해보세요. 아, 또 DMN이 켜졌구나 하는 순간이 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생각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세 번째 기술은 5분 손글씨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빙빙 돕니다.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아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적습니다. 문법도 맞춤법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일 발표 걱정됨 김 과장 말이 아직도 짜증남 왜 이러는지 모르겠음. 이렇게 생각에 날 것을 그대로 꺼내놓는 겁니다. 머릿속 생각을 외부로 꺼내면 전전두피질이 그 생각에 라벨을 붙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내 걱정이었구나 하고 분류하는 겁니다. 라벨이 붙은 생각은 더 이상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손글씨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감각 운동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DMN과 시소 관계에 있는 네트워크를 직접 펴는 거예요.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이 효과가 더 강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 전에 딱 5분만 해보세요. 노트 한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생각이 많다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하게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둘, DMN은 원래 생존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쉬는 시간에도 위험을 점검해야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에는 호랑이 대신 카톡 일십을 분석하고 있어요. 셋, DMN을 끌 수는 없지만 볼륨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손바닥 카메라로 현재 감각에 집중하기, 생각 실황 중계로 메타인지 켜기, 5분 손글씨로 생각을 밖으로 꺼내기. 오늘 이 3가지 중 딱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내일 지하철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불 속에 누운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 열심히 당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10만 년 전 사바나에서 살아남은 조상의 뇌가 지금도 당신 안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그 보초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안전해. 잠깐 쉬어도 돼.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단지 뇌의 볼륨 조절법을 몰랐을 뿐이에요.